학생의 활동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죠. 학교 생활에 건의할 내용은 확실히 뭔가 문제 상황이 있어.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되나? 아니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대책을 요구하는 거지. 근데 요구하기만 하면 되나? 아니요. 이러한 문제 상황에 이러한 대책을 시행을 하면 얻게 되는 예상 효과는 뭡니다. 그런 이야기. 그게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2번 문제 보면 건의가 필자 개인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다. 건의를 받는 네가 이득이 된다. 아, 이렇게 되면 뭐 돈이 많이 들고 사람이 피곤하고 걱정됩니까? 좋아요. 디귿. 우려하는 점보다 수용의 효과가 더 큽니다. 풀마하면 결국엔 플러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건의문을 쓰게 되는 대상. 저는 2학년 누구입니다. 자기소개. 교내 스포츠 클럽 운영에 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의 내용. 제 주변을 보면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지만은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실태.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지. 교내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보니 치밀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 스포츠 클럽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활동 시간이 평일 방과 후로 한정되어 있어서 라고 대답한 학생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문제 1, 문제 2. 구체적인 문제 1, 2.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학생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만큼 스포츠 클럽 활동의 효과. 그래서 저는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2가지 내용을 건의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 첫째, 둘째. 첫째, 둘째 하면서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체계적이지. 스포츠 클럽의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1. 현재 우리 학교 스포츠 클럽의 프로그램은 축구 하나뿐입니다. 실태. 문제점.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학생들의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의 주장의 배경.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복을 통한 강조. 인근 땡땡 세모세모 학교의 경우 인근 고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작년부터 스포츠 클럽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내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었고 교외 스포츠 클럽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학교의 명예와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둘째, 교내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 2번째. 현재 플로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은 평일 방과 후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황.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태, 문제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시간을 다양하게 수업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아침이나 점심시간 등을 포함해서 시간 다양화에 대한 주장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시간을 다양하게 할 경우 자신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지도 선생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상 문제점.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방과 후보다 시간을 짧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만약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이 다양화된다면 자신의 제안이 수용되는 경우 한 학생이 여러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고 예상 효과 1. 그동안 방과 후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2. 뭐일이야? 예상 효과 1, 2. 활동 시간의 다양화는 그동안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참여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1, 2를 묶어서 하는 얘기인 거네. 요약했어. 이렇게 스포츠 클럽 운영이 개선이 된다면 가정 이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업에 지친 학생,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어서 교내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번의 가에 해당되는 얘기지. 다수를 위한 것이다.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면 학업에 관심이 줄어들 거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길러 학업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요 니은은 이에 다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밝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지만 싹 다 밑줄 긋자. 여기 길지만 싹 다 밑줄. 길지만 싹 다 밑줄. 길지만 싹 다 밑줄. 얘는 2의 가죠. 방금 밑줄 든 건 2의 가야. 다수를 위한 거야. 이러한 변화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상승,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너는 좋은 학교의 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의 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됐을까요? 네, 뒤에 1, 2, 3번 2분 드릴게요.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설명문 쓰기. 설명문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요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사실적 이해를 하는 게 OX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죠. 옆에 4번 먼저 살펴볼게요. 글쓰기 계획이에요.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거 얘네들 다 있는 거야.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 그냥 없는 거 찾는 거야. 비문학 지문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적 이해도 아니야. 이거 있냐 없냐 문제죠. 이건 이를 악물고 꼭 맞추셔야 돼요. 라는 문제 그거예요. 앞으로 넘어갑시다.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예상 독자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장문 과제 초고 해놓고 요 사이에다가 장문 상황 하나 껴놓을 거예요. 나라면.
그건 이제 말을 만들기 마련이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라. 그러면은 여기에는 독자가 누구고 실게 될 매체가 뭐고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것들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서울은 조선 건국 이래 600년간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 그런데 서울이 백제의 수도 도읍지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실태. 2000여 년 전 한강 이남에 자리 잡은 백제는 500여 년간 화려한 한성 백제 시대를 보냈다. 살벌하다. 500년이나 수도였어. 짱인데? 고 백제는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공주로 도읍을 옮긴 475년까지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발굴이 되면서 백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백제 도읍지의 모습 확인,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옛 백제 수도의 모습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풍납 요게 주인공이거든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발굴의 의의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풍납토성 한 문단, 몽촌토성 한 문단 이런 거였었지. 지금까지 1문단 끝났죠? 그러면 4번 문제. 서울이 백제의 옛 도읍지였다 얘기했고요. 발굴의 의의 백제 도읍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얘기 있었지. 다시 앞으로. 백제 초기 왕성인 풍납토성은 비옥한 평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치. 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아. 한강을 따라 서해로 진출하기 좋은 위치이다 보니 이곳에 풍납토성을 뭐예요? 풍납토성을 세운 이유. 이 일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풍납토성은 백제 유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토성입니다. 규모 얘기했음. 1925년 대홍수 때 토성 지하에 있던 수많은 유물이 드러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고 존재가 알려지게 된 계기. 동벽의 토성 형태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다. 토성한 흙무더미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작은 손, 금가락지, 수막새 등이 발견이 되었고 발굴된 유물. 풍납토성을 만드는 데에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라고 합니다. 규모. 백제가 가장 강력한 지배 체제와 우수한 토목 기술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추론한 내용이지. 물론 지가 추론하진 않았겠지. 풍납토성은 판으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흙과 모래를 층층이 부은 다음 땅을 다지는 기구인 달구와 방아지로 찧어 만든 판축법. 개념 소개해줬죠? 나뭇잎 가지를 깔아 집안을 만드는 부엽법. 역시 개념 나왔고 이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풍납토성을 건축한 방법 2가지.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복원 및 발굴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 발굴에 대한 현 상황. 뒤로 넘어갈까요? 풍납토성이 발굴된 계기는 뭐였었지? 25년 대홍수 때 유물이 드러났어. 동벽 형태가 다른 곳과 달리 온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정답 2번. 풍납토성에 사용된 건축 방법 2가지, 판축법
부역하고 부여법 두 가지 설명해 줬죠. 어쨌든 정답은 2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몽촌토성은 한강 지류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었으며 재료 북쪽 방향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축한 목적 외곽 성곽에는 침입을 막기 위해 둘러싼 판모신 해자가 있고요. 동문, 서문, 북문 사이에 270m 정도의 외성도 있습니다. 몽촌토성이 있으면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채워놓고 동문과 서문 이쪽에 외성, 성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애들을 여기에서 나와서 요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유난히 깊고 툭 튀어나온 성벽 부분을 토단이라고 부르는데 토단은 망보기 좋은 위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구조물. 침입 방어를 위한 구조물. 열거. 성 내부에는 움집터, 동무덥, 저장구더기와 함께 백제토기, 무기, 낚싯바늘, 돌절구,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유물 열거, 한성 백제 시대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4번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 해자, 성벽, 외성, 토단 뭐 이런 거 있었죠?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유물, 무기, 낚싯바늘, 돌절구 이런 애들 있었죠. 정답은 2번. 5번, 6번 푸시는데 2분만 드릴게요. 시작!